사법권 독립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사법부 독립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사법권은 이제 저희가 재판을 독립해서 하라는 의미일 것이고, 사법부는 판사의 신분 보장 쪽에 더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벵갈로어 법관 행동 준칙 알고 계시죠? 2016년에 본인 직접 글도 쓰셨습니다. 네. 이게 2002년도에 세계 대법원장 원탁회의에서 채택한 준칙이고요. 유엔이 후원한 회의였습니다. 네. 여기에 본인이 쓰신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관은 다른 법관들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개인이죠, 조직이 아니라. 네. 자, 이런 차원에서 사법농단은 실체가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최근에. 사법농단은 실체가 없습니까? 아예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 근데 네. 지금 이게 해당 사건에 대해서. 네네. 해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사건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취소하기로 할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그 사건이 지금 항소돼서 서울고등법원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실관계 전제에서 이야기합시다. 다시 묻게요. 재판권 없는 사람들이 재판 결과를 취소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권 침해입니까? 아닙니까? 판단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게 판단 사항이라고요? 저는 형사상 유무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권 침해냐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판단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왜 그렇죠? 어떤 여지가 있는 거죠? 후보자 이거 답변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답변 못 하시는 게 지금 이상한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이상하게 보실 거예요. 예. 후보자 많이 떨리시죠? 아, 네. 점점 눈앞이 네.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네. 지금부터는 평소에 잘 알고 계실 내용을 여쭤볼 테니까 그냥 네. 편안하게 평소 알고 계신 대로 또 평소 생각하신 대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헌법적으로요. 사법권 독립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사법부 독립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저는 재판의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재판의 독립이 사법권 독립인가요? 사법부 독립인가요? 우리 사법권 독립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헌법 교과서에 전부 다 사법권 독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법부 독립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네. 네, 언론 용어일 뿐입니다. 둘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법부와 사법권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죠. 네. 사법권은 이제 저희가 재판을 독립해서 하라는 의미일 것이고, 사법부는 판사의 신분 보장 쪽에 더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정확하게는 둘 다 사법권 독립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헌법상 인정되는 것은 사법권 독립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권자들이 인정한 것은 사법권 독립이지 사법부 독립이 아닙니다. 조직의 독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주권자로서 재판을 받을 때 독립된 재판관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 때문에 사법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독립시켜 놓은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벵갈로어 법관 행동 준칙 알고 계시죠? 예, 대략의 내용은 알고 예, 있습니다. 2016년에 본인 직접 글도 쓰셨습니다. 네. 이게 2002년도에 세계 대법원장 원탁회의에서 채택한 준칙이고요. 유엔이 후원한 회의였습니다. 네. 여기에 본인이 쓰신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관은 다른 법관들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에 관여해서 어떤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글 덧붙이신 것이 여기에 어긋나는 일을 묵인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법관 개인을 헌법기관으로 두어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재정권자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쓰셨어요. 네. 네. 법관 개인이죠. 조직이 아니라. 네. 자, 이런 차원에서 사법농단은 실체가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최근에. 맞습니까? 사법농단은 실체가 없습니까? 아예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제가 바꿔서 물어볼게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더 쉽게 제가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이 판결문, 1심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제가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2015년대에 있었던 박병대 법원행정 전 처장이죠. 남부지방법원 재판 개입 사건입니다. 이 판결문에 써 있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서 2015년 4월 8일 날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을 했습니다. 이틀 뒤인 4월 10일 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이규진 양형실장에게 이 결정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해라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인 4월 13일 날 법원행정처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원결정 직권 취소하도록 하자라는 최종 결정을 합니다. 자, 이 남부지방법원 11부에 있었던 이 사건은 사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재판권이? 재판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원행정처에 있는 양형 실장 포함한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이 실장 회의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예, 근데 지금 이게 해당 사건에 대해서 네네. 해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사건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취소하기로 할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그 사건이 지금 항소돼서 서울고등법원에 좋습니다. 그러면 저 사실관계 전제에서 이야기합시다. 제가 네네. 이거에 대해서 뭐 재판 관여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네. 이 팩트는 어차피 안 밝힐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다 인정한 그렇다고 거니까요. 생각합니다. 네. 네. 다시 묻게요.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판권 없는 사람들이 재판 결과를 취소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재판권 침해입니까? 아닙니까? 판단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게 판단 사항이라고요? 저는 형사상 유무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권 침해냐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판단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럴 수가 있나요? 왜 그렇죠? 어떤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하나 더 팩트를 더 불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요. 그 회의 직후에 그 해당 결정문을 검색 제외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해당 재판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직권 취소해라. 해당 재판장이 직권 취소했습니다. 실행으로 나아갔어요. 그래도 여지가 있습니까? 이게 사법권 독립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배당이 되었고 아니 유무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무죄 여부가를 떠나서 유무죄 그 후보자님. 전제가 되는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상 직권을 남용했느냐 여부가 그 사건의 쟁점이고요. 지금 제가 묻는 건 헌법 원칙에 대한 걸 묻는 겁니다. 후보자 이거 답변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답변 못 하시는 게 지금 이상한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이상하게 보실 거예요. 재판권 침해가 아닙니까 이게? 팩트에 대해서는 모두 네. 본인들이 인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하는 것은 저는 자, 후보자님이 서면 답변을 하실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대법관은 내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독립해서 재판해야 된다. 내부의 부당한 간섭에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민사 해왔습니다. 11부 재판장이라면 네. 이런 간섭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미 등록했기 때문에 그런 전화가 와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네.